미나상 곤니치와. 와타시와 애터미노 크라운 마스터 이해장 데스. 혼돈이 우레시 데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미스 코리아 이혜정입니다. 제가 이뻐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요. 시집을 못 가서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애터미 비전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저는 결혼을 한 번도 못해서 사실은 좀 철이 없어요. 네. 아이가 아파서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응급실을 뛰어간 적도 없고요. 이 남자랑 헤어질까 남편을 봐주려고 애쓴 적도 없고요. 시어머니와의 그런 갈등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계시죠? 예, 여러분들도 부모님 계시죠?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의 이 시간의 공통점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많은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했던 일은 치과 재료를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해서 매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과 재료를 파는 일을 한 20년 했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59인데요. 제 또래는 한국에서,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저희 세대는 20에서 25살이면 다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성실하고 돈 잘 버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여자들한테 제일 좋은 취직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결혼을 못해서 매일매일 돈을 벌어서 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거의 남자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남자들하고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살았고, 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도 인터넷과 정보가 결합을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돈이 됐지만 저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됐어요. 제가 20년 동안 했던 치과 재료 시장은 유통이 5개에서 6단계를 거쳐야만 최종 소비자인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저와 같은 수입상이 전국 총판을 모으고, 전국 총판은 지역 대리점을 모으고, 지역 대리점은 도매상을,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시대가 딱 열리면서 애터미 같은 회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수입상이 그냥 바로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유통에 참여해서 돈을 벌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망했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일할 나이에 제가 실직자가 됐어요. 20년의 치과 재료 경력이 있고 물건을 수입할 줄도 알고 팔 줄도 알고 어디든지 가서 어디에 어떤 치과가 있는지도 아는 제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저는 처음에 너무너무 제가 한심하고 괴로웠어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요, 저는 저희 엄마가 늘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3년을요 취업이 안 되면서 번 돈을 하나씩 빼먹으면서 집안의 가세가 줄어드니까 저를 낳은 우리 엄마도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남편들이 실직을 하면 이혼하는 이유를. 나를 낳고 키운 엄마도 이러는데 남남끼리 만난 부부 사이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약 10년 전에 어떤 남자가 신정 연휴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결혼하자고 어떤 남자가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찾아왔어요. 신정 연휴에 맏아들인데 이렇게 돈 봉투를 엄마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추리닝 바지에다가 요 뒷주머니에 5,000원짜리 한 장 꽂고 아주 못생긴 화장품 한 박스를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나타났어요. 아주 못생긴 슈렉 같은 아주 못생긴 초록색에다가 화장품 박스에 영어는 알파벳은 한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 박스에 생얼 100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를 알 겁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저희 집에 오빠고 맏아들입니다. 저희 집안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그럴듯하죠? 저한테는 제 인생의 왼수 대가리입니다. 한국은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거든요. 근데 맏아들이 멀쩡하게 좋은 대학 나와서 17년 반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미쳐서 자기 재산 날리고 형제들 돈도 빌려가서 안 갚고 제 돈도 많이 빌려다 쓰고 안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렇게 점점 망해가니까 저희 엄마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했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모시게 됐던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과서에서는 훌륭하지만 현실에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야.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다시는 안 한다고 발표까지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하나를 들고 왔다는 건 뭐예요? 나 다시 개업했거든요. 정말 확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늙은 저희 엄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데 저는 상황을 빨리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는구나 그랬어요. 씩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난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런데 이 화장품의 이 제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딴 건 하나도 안 궁금하고 나는 이 제목이 궁금해. 이거부터 설명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따다다다다다다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한 10분을 제 잔소리를 듣고 나서 기억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랬더니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랄을 해요. 지랄을 그랬어요. 제 별명이 쌈딱인 거 아세요? 이렇게 쪼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화장품을 뺏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애터미를 잘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궁금하면 꼭 물어봐요. 저는 그 해답을 못 찾으면 그 다음 발자국을 못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사도 뭐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물어본 거는 딱 하나였어요. 회원가입하러 왔지?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질문을 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비 있냐? 없다. 내가 이 화장품 사야 돼?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럼 공짜네?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한 박스를 뺏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플랜을 못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화장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그날 밤에 써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한 일주일 쓰니까 저는 싱글이라서 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는 늘 사업을 하기를 원했지 봉급장애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딱 되니까 내 머리에서 이쪽이 돌아가요. 신호가. 이거 팔리겠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쪽에선 돈 되겠다. 그러니까 2주 지나니까 매일 밤 바를 때마다 이게 내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팔리겠다, 돈 되겠다. 팔리겠다, 돈 되겠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운명의 여신이 여러분의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정보를 누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만일에 이 못생긴 화장품이 제목도 말도 안 되는 이 화장품이 뭐든지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이 저한테 이걸 줬으면요 저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준 사람이 했다 하면 망하는 인간이 들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처음에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근데 한 2년에서 3년이 되면 가격을 슬금 올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비자는 이렇게 외면을 하고 안 사주고요. 사업자들이 사요. 모든 사업은 남이 사줘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나한테 팔어. 100% 빚집니다. 나한테 정보를 준 분이 그런 짓을 17년 반 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은 많이 팔았어요.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다 얘기했더니 브랜드도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믿고 사주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가난해서 홈페이지도 없고 카탈로그도 없어서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 맘대로 붙이는 거예요. 왜? 홈페이지 인터넷 뒤져도 가격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긴자 사는 사람은 돈 더 받고 나같이 불쌍한 싱글은 깎아주고 내 멋대로 하고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절대 회원 모집은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어차피 망할 회사, 이거 3년 지나면 망할 거니까 굳이 네트워크 얘기 꺼내고 우리 오빠의 과거를 얘기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가격 올리기 전까지만 그냥 팔자 하고 팔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1년 3개월을 그러다가 애터미를 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제 통장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였고요. 세미나에 갈 이 세미나 비용을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물론 1년 되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지만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남매가 부모님한테 배운 거는 빚을 지면 갚아라였어요. 이미 애터미 하기 전에 저희 스폰서님은 한 빚이 6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버는 족적 사업 활동비 빼고는 다 빚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빚 갚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집의 생활비는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지만 저는 시작과 동시에 이 일을 전업으로 했어요. 수입이 제로인데도. 2가지 이유 때문에. 어차피 취직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업으로 하면 제가 세미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 안 빠지려고 전업으로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알바를 뛰었어요. 그 당시 10년 전에 제 수입이 0원일 때와 지금 제가 한 달 수입이 적으면 한 7천, 많을 땐 1억 정도 됩니다. 예전이나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니요, 안 달라요. 저는 똑같습니다. 수입은 늘어났고 파트너는 늘었는지 모르지만 제 태도는 똑같아요. 저는 제가 애터미로 성공할 거 알고 했어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다릅니다. 차비가 없어서 늘 걱정했던 10년 전과 지금 여유있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저는 애터미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실 거지만 애터미 사업을 1년에서 3년 진행을 했는데 애터미가 어렵다. 나는 파트너가 왜 안 생길까? 나는 왜 큰 성공이 안 될까?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 고민이요. 여러분이 애터미가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모르고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크라운 마스터가 되고 사업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애터미 무조건 된다.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무조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애터미 안 쉽다. 아무나 성공 못한다. 아무나 돈 못 번다. 아마추어들은. 프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가 되셔야 돼요. 왜 제가 10년 전에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을 때와 지금 한 달에 그러니까 연봉 10억인 지금 똑같이 애터미가 쉽다고 생각하냐? 전 알고 했거든요. 저는 이 3가지를 알고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액수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1년 3개월 동안 제품을 써보면서 재주문이, 자발적인 재주문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품은 오케이였어요. 제가 망설였던 건 이 2번째였어요. 이 제품의 가격에 주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회사의 CEO지 사업자가 아니에요. 저는 17년 반을 이렇게 바깥에서 외부인의 눈으로 업저버 같이 지켜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 1, 2, 3번이 다 맞아 떨어져야 성공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많은 소비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좋아. 근데 비싸. 저희 스폰서님은 그런 회사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팔려고만 했지 회원가입을 안 한 거예요. 왜? 어차피 망할 회사니까.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만일에 이 회사가 제품 가격을 끝까지 안 올린다면 이건 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 저희 스폰서님이 애터미 관둔다고 해도 저는 안 관둬요. 파트너가 관둬도 저는 안 관둡니다. 나는 파트너 또 만들면 되니까. 그게 여러분 애터미를 아는 프로의 자세예요. 저는 1년 3개월 동안 이 1, 2, 3번을 체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업 설명할 때도 반드시 이야기해요. 이 3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작을 해라. 그래서 CEO가 궁금해져서 딱 왔더니 다 현수막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제가 마음의 문이 꽉 닫혔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영혼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이 많아요. 그런데 역시나 회사 비전이 궁금해서 왔더니 회사 얘기는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역시 아니구나.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꼭 관두고 싶은 날 주문이 들어온다. 주문이 들어오니까 또 궁금해서 또 갔어요, 세미나에. 세상에, 그 다음 세미나는 1박 2일이네. 더 많이 해 얘기를. 근데 제가 그거를 반복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이 사람은 돈 얘기를 안 하지? 홈페이지도 카다락도 없는 보잘것없는 회사의 CEO가 돈 된다고 떠들어도 안 믿을 텐데 이 사람은 거꾸로 돈 얘기는 입에도 안 올리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내가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변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소비자를 배신하는 일은 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라도 사생활이 지저분하거나 돈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 작은 이득 때문에 큰 걸 놓칠 사람이 아니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EO 괜찮아, 물건값 안 올릴 거야, 이거 10개월 만에 깨달았는데도 바로 안 하고 또 지켜봤어요. 시스템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켜봤던 제 스폰서님의 17년 반의 세월은 이 시스템을 스폰서들이 하거든요. 자기가 성공한 그 경험을 절대 파트너들한테 공짜로 주지 않아요. 책을 팔고 CD를 팔고 세미나를 돈 내고 들어오게 해서 자기의 경험을 돈 받고 팔아요. 자기 파트너한테.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나는 성공하고자 애쓰는 내 파트너한테 나는 공짜로 줄 것 같은데 저들은 왜 저러지? 그런 거 저는 그걸 참 좋지 않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게 애터미는 스폰서가 아니라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짜래요. 특히 글로벌 회사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모든 세미나장을 얻고 모든 강사를 회사가 다 초대해서 하면 우리는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고! 한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네, 나만 게으르지 않으면 되네. 나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게으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차비가 없고 세미나가 없고 점심에 이 점심값이 없어도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1년 6개월을 이런 세미나에 나 혼자 왔어요. 그리고 꼭 그런 날은 마귀가 있어.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거기서 초보자들은 무너져요. 창피함과 그 자존심 때문에.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요 맨 앞에 앉았어요. 내가 혼자 온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맨 앞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그 열강을 들으면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에. 딴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마음은 무너질 듯이 힘들었지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칼을 갈았어요. 누구 하나 걸려들기만 해. 내가 끝장나게 후원해 줄 거야. 사실은 여러분, 파트너가 없을 때가 공부할 시간이에요. 미래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 사람, 내 소중한 파트너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 놓쳐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렇게 외롭게 세미나에 왔는데 머리에 꽃꽂은 여자 2명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저는 1년 6개월 이후로 제 멤버십이나 수입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고속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있으니까 꽃을 꽂은 게 아니고 꽃모자 쓴 여자가 나타났어. 꽃모자. 한국말로는 그런 사람을 미친년이라 그래요. 제품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은 갑상샘암 환자, 한 사람은 유방암 환자. 꽃 꽂은 여자는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고 꽃모자 쓴 여자는 허은정 로열 마스터예요. 제가 제일 잘한 건 그들이 나타날 때까지 악착같이 버틴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애터미의 저의 이야기, 저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PPT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 들었을 때 세미나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이야기는 사닥다리 이야기구나. 여러분,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데 많이 쓰여요? 내려가는 데 많이 쓰여요? 올라가는 데 많이 쓰이죠. 한국은 어릴 때부터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들었냐? 올라가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모든 정성과 돈과 피땀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 데 썼습니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덜 배운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 20년 전에는 사회 계층이 그림과 같이 세 개였을 거예요. 인구의 거의 그 대부분은 서민층이고 그 가운데는 중산층이고 그 위가 상류층이었을 거예요. 하이 클래스요. 근데 어느 때서부턴가 한국에서도 미국도 일본도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민층이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위로 올라가라는 그 바램과는 현실이 정반대로 밑에 계층이 두 개가 더 늘어난 겁니다. 서민층 밑에 극빈층, 극빈층 밑에 에너지 극빈층이 생겼어요. 일본도 이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 문제가 꽤 많이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가스와 전기를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들. 한국은 이제 아들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고 핵가정화가 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 오래 살면서 지금 이 에너지 극빈층의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신이 이 사람들한테 다시 원래 자기가 원하던 클래스로 올라가라고 사닥다리를 놔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뀐 세상은 제일 서민층이 많은 게 아니라 중산층이 더 많은 나라.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이 그림이 가장 좋은 선진국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현실이 이런가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가 어느 한 나라에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동일하게 되려면 저같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실업자이나 그런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와 관계없이 이게 모든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이 애터미 안에 뭔가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랄프 로렌 창업자예요. 랄프 로렌. 많이 아시죠? 네, 여기 폴로 그림 그려진 티셔츠 많이 입으셨죠? 여러분들도 저기 학교 다닐 때. 한국의 큰 신문사 기자가 이분을 만나러 미국의 뉴욕에 이 사람 본사를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 사람은 패션 제국의 왕입니다. 옷으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냐니까 이유를 세 가지를 딱 드는데요. 여러분, 이게 애터미하고도 맞아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나는 운이 좋다. 왜냐하면 자기가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할아버지가 계속 러시아에서 살았으면 자기는 미국에서 못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자기가 운이 좋았다. 두 번째, 자기가 사업을 했던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좋았다. 이 사람이 창업을 1960년대 했는데 미국은 60년대 그 이전에는 전부 자본가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전선을 깔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 사업가들이 다음 돈벌이는 뭘까 하는데 옷이 눈에 띈 거예요. 그 전에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하는 오뚜꾸띠로 양장점에 가서 옷을 맞춰 입었는데 앞으로는 공장에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 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창업한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10년 후 1970년대에 창업을 했다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자기는 이렇게 큰 성공을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 좌판을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만든 게 옷이 아니고 넥타이였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 리본 매듭이 작고 폭이 좁죠. 이 사람이 창업했을 땐 넥타이가 매듭도 굵고 이 폭이 굉장히 와이드한 넓은 넥타이를 매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넥타이 장사는 3불에서 5불을 받는데 이 사람은 길거리에 파는데도 15불을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내 길바닥에서 파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 똑똑하다. 우리 백화점에서 팔아볼래? 돈이 없다고 돈을 대줄까?
우리 빌딩에 가게 하나를 너한테 줄게. 한번 옷을 만들어봐. 이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요인의 세 번째 뭐냐면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재능을 알아보고 돈과 시간과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읽어보고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애터미하고 똑같다. 네, 우리는 운이 좋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말씀드렸죠?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가격을 안 올리는 정직한, 그리고 시스템을 돈 받고 팔지 않는 정직하고 인품이 좋은 CEO를 만난 게 우리 모두가 운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한국, 일본, 미국 공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타이밍은 여러분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0위 안에 듭니다. 맨 위에 노란 선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남한 땅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라 이북에서 사시다가 6.25 사변 때문에 남한 땅으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피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딱 삼형제였고 엄마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도 못 내려고 엄마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명절에 사람이 붐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자랄 때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나는 외할머니네 간다, 친할아버지네 간다, 고모네 간다, 이모네 간다고 자랑할 때마다 너무 부러워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북으로 가서 할아버지네 놀러 갔다 올 거야 그랬다 뒤지게 맞았어요. 거의 죽도록 맞았어요. 미쳤다고. 저희 아버지가 40이 넘어서 저를 낳은 제가 누뚱이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걸 기뻐하기보다는 굉장히 슬퍼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속 나를 이렇게 서포트 못 해준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어느 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마루에 이러고 앉아 계신 시간이 참 많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미 그때 삶의 의지가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수많은 가장들이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가장들의 일자리를 야금야금 뺏어먹는 거예요. 정년퇴직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자리에 떨려 나가지 않으려고 이 나이 드신 가장들이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또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아버지가 이러고 있고 어떤 집은 아들이 이러고 앉아있고 어떤 집은 나란히 앉아있고 불경기가 심해지는데 수명은 늘어나고 일본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슬픈 일이고 비극인데요.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건 굿타이밍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터미는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응? 인생 다 망가진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저를 걱정했어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역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어. 저를 그렇게 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꿋꿋하게 일어서면 그들도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몇 년 전에 많이 사준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열등의식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 남자가 다보스 포럼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견한 겁니다. 앞으로 2025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로봇 약사가 나온다. 뭐 길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의 일자리,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삶이 더 쉬워지지만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로 간을 만들어서 이식까지 한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우리한테 굿타이밍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팩스 필요 없죠. 이메일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깔기만 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직원이 없이도
얼마든지 애텀이란 도구를 상대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위챗, 라인, 왓츠앱, 트위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이걸 깔면 돼요. 일본 지사도 그렇고 미국 지사도 그렇고 한국 지사도 그렇고 모든 애터미를 소개하는 동영상과 강의가 차고 넘칩니다. 13개국의 세미나 일정표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손가락이 부지런하면 돼요. 손가락. 여러분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을 하시려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퍼나르면 됩니다. SNS로. 한국에서 처음에 전부 데스크탑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서 이 앱을 깔라 그러니까 앱을 잘 안 깔더라고요. 계속 그게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어른들도 나이 드신 사업자들도 그게 편하다는 걸 아니까 한국은 지금 여러분 애터미 앱으로 주문하는 게 전체 주문 건수의 75%가 넘어요. 비싼 노트북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내 손바닥 안에. 여러분 중국은 더 잘 달아요. 스마트폰을. 현금과 카드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지가 스마트폰으로 동양받는 거 봤어요. 중국 가서.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오늘 물건 붙이면 내일 받습니다. 물건. 일본이 먼저 열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여러분 올해 열릴 베트남은요. 인구는 1억이 좀 넘지만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75%에서 80% 정도가 25살에서 30살이에요. 일본도 노인의 나라죠.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베트남은요. 계속 애기 낳아. 계속 집을 지어. 계속 취직해. 계속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이제는 그런 나라가 기회의 땅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먼저 오픈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 일본 밑으로 등록되잖아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다행이다. 다행이죠? 이게 타이밍이에요. 예. 여기에서 아까 그 랠프 로렌은 자기의 재능을 알아봐 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애터미는 아니에요. 제가 제 파트너 중에서 한 달에 한 명 입을 찢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 더 답답한 사람은 찢어놓고 다시 꼬매버려. 자꾸 자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혼을 했어요. 나는 애가 있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신이, 가난이 여러분을 피해가요? 질병이 나를 봐줍니까? 애터미는 여러분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이야기하는 비즈니스예요. 요번에 앱솔루트 라인에 그 헤어 제품 헤어 프로덕트 나오죠? 이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고 머리숱 작은 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 샴푸를 쓰시면. 이 앱솔루트 샴푸랑 컨디셔너 쓰고 사업하시는 남자분들이 제법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면서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가 하신 말씀처럼 찬물을 확 못 삼키는 사람, 이가 시리다는 사람한테는 치아가 안녕하십니까?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장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들고 가는 이 제품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국어를 해본 적이 없고 어느 나라 가나 늘 성공하는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다 소비자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자들 중에 간절한 소망을 품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기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혼자 외롭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큰 방에서 가족들의 품에서 돌아가시기를 꿈꾸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애터미의 가치를 딱 인지한 순간 이런 화장품을 들고 나갈 때 그냥 화장품 판매원이 아니라 나는 이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야. 나는 화장품 회사를 거느린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고객을 만나요. 이 제품을 들고 나갈 때 나는 이 홍삼단을 팔러 온 세일즈맨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CEO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죠? 그 소망을 이루는데 애터미가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한국은 올해 안에 애터미라는 온라인몰,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하나, 그리고 일반 쇼핑몰이 이제 O2O로 결합이 될 거예요. 홈페이지에 링크가 돼서 일반 쇼핑몰, 아마존 같은 쇼핑몰이 링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쇼핑몰에서 모든 걸 팝니다.
여러분은 또 하나의 도구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 아마 모든 애터미 지사의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쇼핑몰 같이 하나씩 결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만나고 애플 제품을 쓰시나요? 아니죠? 이 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딱 보면 왠지 저 핸드폰을 쓰면 멋있어 보일 것 같고 왠지 더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젊은 사람들은 이 애플 제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남자를 만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응용 시스템을 컴퓨터에 까는 거 아니잖아요. 이 로고만 보면 딱 알아보는 겁니다. 애터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도 애터미는 아직 브랜드화되지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애터미 파란 로고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하는 날이 올 거예요. 짧으면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어쨌든 애터미가 브랜드가 되는 날을 꿈꾸면서 저는 앞으로 애터미 10년 더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지만 그래도 저는 은퇴 안 합니다. 네. 어차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네. 제 꿈을 브랜드가 애터미가 브랜드가 되는 제 또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애터미 안에서 뛰어놀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히스토리예요. 저의 히스토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셨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